자, 문법 두 번째 시작할게요. 문법 두 번째. 우리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 명사, 대명사, 동사. 명사 셀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셀 수 있을 때 on, s, 셀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다. 대명사, 인칭 대명사, 지지대명사 다 외웠죠? 그 애들 다 외워야 돼요. 글을 하면 힘 바로 나와야 돼요. 생각도 하지 말고 바로 나올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뉘어져 있다. 비동사는 스스로 다 한다. 비동사 뒤에 나, 비동사 맨 앞으로 의문문 나온다. 비동사의 뜻은 이다. 다음에 일반 동사, 친치자 도움이 필요하다.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뒤에 s나 es, 부정문 만들 때 don't, doesn't 뒤에 동사 원형, 의문문 만들 때 do, does 맨 앞에 주어, 동사 원형.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정말 훌륭하죠. 자, 그 다음 사실 명사랑 대명사랑 동사만 있으면 대부분의 문장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문장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그냥 명사, 동사만 이렇게 나열해서 문장을 만들면 너무 삭막하죠. 내가 여자를 봤는데 그냥 여자 봤어 이거랑 너무 예쁜 여자를 봤어 이거랑 다르죠. 그냥 여자를 봤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어떤 여자를 봤는지 좀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꾸며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식어라고 배우는데 수식이라는 말이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꾸며주는 애가 첫 번째 형용사, 두 번째 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 형용사라는 애가 아주 초극계 이기주의자. 완전 쩌는 이기주의자야. 애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명사만 꾸밀래. 난 명사만 꾸밀 거야. 나머지 다 안 꾸며 라고 해요. 자, 명사만 꾸미니까 나머지 부사가 다 꾸며야겠죠. 부사가 동사도 꾸미고 형용사도 꾸미고 부사도 꾸며져요. 됐죠? 형용사 부사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형용사 난 명사만 꾸며, 부사 나머지 다 꾸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형용사는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거 있죠. 예쁜, 귀여운, 더러운, 그쵸? 얘네들 맛있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애들이 대부분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부사는 대부분이 뭐뭐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빠르게, 느리게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대부분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는 ly로 끝나는 애들이 많고, 뭐 형용사는 뭐 thieve, sieve, shall 이런 애들로 끝나는 애들이 많죠. 하지만 나중에 또 하겠지만 ly 붙어있는데 형용사인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몇 개 안 돼서 주로 쓰이는 거 몇 개 안 돼서 그 정도는 몇 개, 이런 게 있어 하고 외우고 넘어가도 되는 거라서. 근데 대부분은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애들이 많아요. 자, 이 형용사 쓰임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형용사는 두 가지로 쓰여요. 첫 번째, 지난번에도 했지만 I am happy 할 때 이 happy, 행복한이잖아요. 이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죠. 얘가 비동사랑 같이 쓰여서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그래서 이 주어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 보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거 이렇게도 쓰입니다. 얘는 자, I am happy에서 happy 빼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무조건 필수 성분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꾸며준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애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얘는 이 I라는 애하고 해피하는 거하고 같은 애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빠지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일 때가 있고요. 보어로서, 문장의 보어로서 쓰여요. 주어를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목적어를 설명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두 번째는 명사를 꾸며줄 때 쓰여요. 그래서 형명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그래서 형용사가 앞에 나오고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예를 들면 I saw a girl 이라고 했을 때 a girl을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 I saw a pretty girl, I saw a cute girl 이렇게 그렇게 쓰이는 거. 뭐 cute, beautiful 얘네들이 이제 형용사죠. 예쁜 여자,
귀여운 여자. 그래서 예쁜, 귀여운, 니은으로 끝나죠. 그리고 바로 뒤에 여자라는 명사가 해석이 되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입니다. 여기서 I saw a pretty girl 할 때 pretty 빼면 말 돼야 안 돼요? I saw a girl? 말 되죠? 그냥 pretty라는 의미가 빠진 거지 얘가 빠졌다고 해서 문장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꾸며주는 애. 빠져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꾸며줘서 문장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해주고 있죠. 형용사 두 가지로 쓰이죠. 하나는 보어로서 앞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서 상태를 더 설명해주는 말, 보충 설명해서 붙여주는 말. 두 번째는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 명사가 있는데 형용사 반드시 앞에 있어요. 뒤에 있으면 얘는 뭔가 다른 문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문법이 들어있지 않은 한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부사는 아까 내가 부사도 꾸며준다고 했고 동사도 꾸며준다고 했고 그 다음 형용사도 꾸며준다고 했죠? 형용사 먼저 꾸며줄게요. I am pretty 했으면 내가 예쁜데 very pretty 아주 예뻐. 아주 라는 애가 예쁜이라는 애를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 아주라는 부사인 거죠. 형용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다음에 어떤 남자가 달려요. He runs. 남자가 달리긴 달리는데 너무 천천히 달려. He runs slowly 하면 이 slowly ly부터 있는 애가 runs라는 애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he runs slowly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동사를 뒤에서 꾸며줘요. 다음에 달리는데 천천히 달리긴 한데 너무 천천히 달려요. 그래서 he runs very slowly 라고 하면은 이 very라는 애가 slowly를 꾸며주는 거예요. 얘를 꾸며주는지 어떻게 알죠? 해석해보면 돼요. 그는 매우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느리게, 매우 다음에 느리게 달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느리게가 달린다를 꾸며주고 있고 이 매우가 느리게 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다. 둘 다 부사예요. 자, 이게 얘가 얘를 꾸며주고 얘가 쟤를 꾸며주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제가 그냥 부사도 꾸미고 동사도 꾸미고 형사도 꾸며요. 자, 다음 하면은 이게 잘 실감이 안 나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문을 갖다 내는 거라서 굳이 이거 예문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안 외워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꾸미는 애는 두 개의 형용사 부사 있는데 형용사는 명사만 꾸미고 부사는 나머지 다 꾸민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5개에서 벌써 5개 다 끝났어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 전치사 있습니다. 전치사 아까 전명 했었죠. 비동사에다가 전치사랑 명사 쓰면 뭐뭐에 있다라고 해석했던 거. 그거 전치사. 이 전치사 말 뜻이 뭐냐면 전자가 앞전자예요. 앞전자. 치는 뭐죠? 위치할 때 치자예요. 위치. 그래서 앞에 나와서 위치, 장소, 시간,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앞에 누구 앞에? 명사 앞에 나와요. 앞전자가 누구 앞에? 명사 앞에. 그러니까 전치사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온다는 거죠. 외울 때는 전명 이렇게 외워놓으면 됩니다. 전명,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이 전명을 해석할 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전명은 덩어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on the table 하면은 테이블 위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였냐면 after before를 되게 실수를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I washed my face after dinner 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세수를 한 게 밥을 먹기 전이에요?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예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나는 washed my face 나는 얼굴을 닦았다 after 그 다음에 dinner 먹었다 이런 사람들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after dinner 하나. 그래서 이거 디너 후에 저녁 식사 후에 라고 하나로 덩어리를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세수를 했다 after dinner 저녁 후에 이렇게. 그래서 이거 덩어리로 전치사 명사 덩어리로 같이 외워놓는 게 외워놓는다. 그 전치사 명사를 같이 덩어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전명. 전치사는 사실
뭐 시간을 가리킬 때 뭐 at on인 쓰고 뭐 장소도 at on인 있고 뭐 over 위치 나타내는 것도 있고 뭐 수단을 가리키면 뭐 with, by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 전치사가 단어들이 다 짧아요. 긴 애들이 별로 없어. 근데 이 긴 애들이 별로 없는데 처음에 단어를 외울 땐 쉽죠. at 외우는 거 쉽잖아요. at. 근데 이게 사전 찾아봤으면 알겠지만 사전에 되게 뜻이 많거든요. 그럼 이 뜻을 나는 오늘 at을 한번 정복을 해보자 하고 at만 찾아가지고 뜻을 다 외운다고 우리가 at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되냐, 항상 동사를 외울 때 동사 중에 어떤 자동사 동사 중에 그냥 동사라고 할게요. 동사 중에 전치사가 꼭 같이 쓰여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아예 통으로 외워놓으세요. 따로따로 외워서 붙이면 2번 외워야 되니까 아예 통으로 외우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내가 학교 간다 하면 I go, 나는 간다 학교, 그럼 말 되잖아요. 그냥 I go school 말 되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는 막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학교 간다, 우리 애 안 붙여도 해석되잖아요. 그쵸? 근데 영어에서는 무조건 go는 to를 붙여야 되거든요. I go to school이에요. 근데 이 to라는 거는 뭐 방향성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방향을 가리키고 향해서 가는 거니까 to를 쓰는 게 맞지 라고 하는데, 솔직히 대부분의 전치사들이 그냥 동사랑 주로 쓰이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거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쓰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많지 않으니까 항상 동사랑 같이 외우는 게 중요해요. 초보자 분이라면 살다, live 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live, 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나중에 나는 뭐 서울에 살아 하면 I live 서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live는 반드시 장소를 가리키는 전치사 in, in을 써야 되죠. I live in 서울 이렇게 써야 되죠. 도착하다 할 때 I arrive at 서울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왜 in을 쓰고 왜 at을 쓰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 뭐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논문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짜증나서 전치사가 진짜 제일 싫어요. 전치사 정말 짜증나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예전에 한번 전치사에 관해서 써진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몇 가지는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따로 법칙이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울 때 별 생각 없이 외우면 그냥 동사 외우고 동사 뜻 외우고 나중에 이제 문장 쓰거나 아니면 문제 풀어야 되거나 그럴 때 전치사 같이 쓰는 전치사 해가지고 또 외우는 거예요. 그럼 몇 번 외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동사랑 전치사를 같이 외워놓으면 문장을 말할 때나 아니면 문장을 쓸 때나 들을 때나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단어를 외우실 때 명사도 같이 쓰이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명사도 같이 쓰이는 전치사가 있으면 꼭 그걸 찾아서 같이 외우고 동사는 무조건 전치사랑 같이 외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치사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치사 끝! 나중에 더 할 거예요. 시간 나타낼 때 어떤 at on인이 있는데 at은 뭐고 on은 뭐고 이는 뭐고 이런 것들은 전치사 파트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할 거고, 오늘은 품사만 하기로 했으니까 전치사 이제 끝! 그 다음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접속 붙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glue, 풀이에요. 붙이는 거예요. 붙일 때 같은 애들을 붙여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긴 접속사는 2가지가 있는데 등위 접속사라는 같은 애들을 붙이는 애가 있고 종속 접속사라고 해서 앞에 한 말에 해당하는 걸 붙여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처음이니까 등위만 할게요. 등위, 같은 애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럼 and 다음에 명사를 또 붙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명사 있는데 뒤에다 and 해놓고 뒤에 형용사 붙이면 안 돼요. 형용사 붙였으면 and 다음에 형용사, 부사 and 부사, 동사 and 동사 이렇게 같은 애들을 붙여줘야 돼요. 전명, and 전명, 전치사 명사, and 전명, 동사 명사, and 동사 명사 이렇게 같은 애들을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동, 접주동, 주동 있으면 접속사 있고 주어 동사 있으면 접속사 있고 그럼 뒤에 또 주어 동사 있어야 되고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붙여줄 때 똑같은 걸 붙여줘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I like apples 라고 해서 나 사과 좋아. 그리고 나는 I like apples and pretty. 안 돼요, 이거는. I like apples and pears. 이렇게 같은 애를 붙여줘야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 이제 다 했어요, 완전. 맨 처음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 방금 전에 했던 전치사, 접속사. 우리 팔품사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하나. 감탄사. 외울 필요 없죠? oops, fuck, shit, 뭐 이런 것들. oh my god 이런 애들. oh my god은 근데 쓰면 안 돼요. oh my god은 좀 미국에서 쓰이면 약간 신을 모독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저도 제 친구들 보면 oh my god 쓰는 애들 별로 없었어요. oh my goodness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oh my gosh 이렇게. oh my god 많이 쓰지 마세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냥 뭐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goodness 아니죠. oh my goodness, oh my gosh 이렇게 주로 쓰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다른 책에서는 팔품사인데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구품사라고 해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관사입니다. 관사는 진짜 간단해요. 관사는요. 관사는 일단 얘기해 줄게요. 관사는 on, 더 이 세 개예요. on, 더 이 세 개. 근데 얘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품사할 때 꼭 하는데 자, 얘기를 해볼게요. 관사는 관자, 이 관이라는 뜻이요. 모자 관자예요. 갓 관자. 그래서 왜 옛날에 관직에 따라서 갓의 모양이 달랐잖아요. 그때 관직 이게 모자란 뜻이에요. 모자에 따른 직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자가 모자예요. 그럼 모자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모자를 쓰는 애가 있겠죠? 이 모자를 쓰는, 이 관사를 쓰는 애가 누구냐면 명사입니다. 명사가 쓰는 모자가 관사예요. 언더. 자, on 얘는 우리가 부정관사라고 하고요. 부정관사. 더는 정관사라고 합니다. 정관사. 자, 부정관사, 정관사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면 돼요. 자, 영어에서 부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영어 문법에서 투부정사 있죠? 부정문 있죠? 부정대명사 있죠? 또 부정관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부정문 빼고 부정문 아니다 하는 not 부정문 빼고 부정관사, 뭐 투부정사, 부정대명사 얘네들은요 다 무슨 뜻이냐면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할 수 없다. 아시겠죠? 부정문에 쓰는 게 아니라 정할 수 없다. 저는 이것도 부정문에 쓰이는 건가 하고 정말 이 이름이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고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이거 정관사 이거 부정관사 이러니까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정관사, 정관사 의미를 알면 얘네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요. 부정관사는 on 정할 수 없는 대상에 붙이는 거고요. 정관사 더는 정해진 대상에 붙이는 거예요. 당연히 뜻이 있죠. on 뜻 하나의 이런 뜻이죠. 하나의. 당연히 뜻이 하나의니까 얘는 누가 쓰는 모자일까요? 셀 수 있는 명사가 한 개일 때 쓰는 관사예요. 그래서 on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s 붙이고 나오면 안 돼요. s 붙이면 쓸 수가 없어요. 자, 정관사 더는 뜻이 뭐게요? 우리 해석할 때 더는 굳이 해석 잘 안 하죠. 근데 이거 무조건 해석해야 돼요. 더는 뜻이 뭐냐면 그라는 뜻이에요. 더북 하면 그 책이라는 뜻이죠. 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나 어는 셀 수 있는 게 하나일 때 쓰는 건데 그게 정해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일단 끄집어낼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연필이 하나 있어. I have a pen. 자, 제가 가지고 있는 I have a pen 있어요. 자, 내 펜이 하나 있어요. I have a pen. 자, 제가 가지고 있는 펜 무슨 색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내가 방금 전에 I have a pen 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제 듣는 사람 그 전에 듣는 사람이 제가 I have a pen 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 머릿속에 떠오른 정보는 저 레나쌤이 펜이라는 어떤 그런 물건을 하나를 가지고 있구나. 이 펜이 무슨 색깔인지 몰라. 내가 펜을 색깔을 바꿔야지. 자, 펜을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펜이 무슨 색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아까는 이런 검정색 펜이 있었지만 봤기 때문에. 자, 제가 I have a pen 이라고 했을 때 이 펜이 무슨 색인지 아는 사람 없죠. 이게 맨 처음에 또 나왔어. 맨 처음에 얘기하는 정보, 듣는 사람이 아무 정보가 없을 때 그 어떤 대상을 얘기해 줄 때 쓰는 거예요. 나 펜 하나 있어. 근데 내가 가진 그 펜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펜이 이 색이에요. 핑크색깔 펜이에요. 내가 가진 그 펜이 핑크색인데 앞에는 이렇게 굵은 모양이 있고 뒤를 열면 이렇게 얇은 애가 있는 이 핑크색 펜이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맨 처음에는 I have a pen 이라고 하고 두 번째 얘기할 때는 the pen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the pen. 그쵸? 왜? 두 번째 얘기하니까 만약 처음에 I have a pen 이라고만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어떤 펜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the pen을 쓰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내가 레나쌤이 연필 가지고 있었구나, 연필 가지고 있다고 했던 그때 말했던 그 펜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I have a pen 한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a pen 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펜을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I have a pen 이라고 했던 그 연필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 a pen하고는 같은 대상일 수가 없어요. 같은 대상일 때는 더를 써요. 왜? 듣는 사람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좀 더 좋은 비교 예시문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들으면 어랑 더가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진짜 실수 많이 하는 문장. 자, 나는 개를 좋아합니다.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개를 좋아합니다. 멍멍개 라고 했을 때 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I like a dog. 그쵸? 두 번째 I like dogs. S 붙일 수 있죠? 세 번째 I like the dog. 할 수 있죠? 네 번째 I like the dogs. S 더도 붙이고 S도 붙이고.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러브로 했나요? I like로 할게요. I like dog. 어도 안 붙이고 더도 안 붙이고 S도 안 붙이고. 자, 이 5가지 문장이죠. 이 5가지 문장 중에 나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개를 좋아합니다. 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건 뭘까요? 뭐가 맞을까요? 아니면 문법적으로 이 5가지 중에서 틀린 거 있나요? 틀린 문장? 하나씩 나왔을 때는 대충 알 것 같은데 5개 똑같은데 어만 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S 있고 더 있고 더 S 있고 아무것도 없고 이걸 다 놓아놓으면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비교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공부할 때 그냥 다른 조건을 다 똑같이 해놓고 그 한 가지 조건만 바꿨을 때 의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자,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I like a dog 이라고 해요. 자, 저는 개를 좋아해요. 아니요. I like a dog 하면 개를 좋아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만약에 I like a dog 이라고 했을 때 혹시 머릿속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레나쌤이라는 사람이 어떤 개를 좋아하는구나, 개라는 대상을 좋아하는구나, 요 정도 정보가 떠오르죠. 혹시 제가 좋아하는 개 색깔 아시는 분? 크기 아시는 분? 종류 아시는 분? 없죠? 없어요. I like a dog 이라는 건 맨 처음에 꺼낸 정보예요. 새로운 정보라서 듣는 사람이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냥 어떤 대상이구나, 그냥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I like dogs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제가 I like dogs라고 하면 어떤 개인지는 그냥 모르겠고 그냥 개들이 머릿속에 그냥 그냥 개들 여러 마리 걔들 여러 마리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를 어덕이던가 아니면 덕스던가 똑같이 그냥 개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개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있고 얘 한 마리만 좋아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관사를 좀 더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게 총칭이라고 해서 그냥 그 대상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게 좋아하는지 모르죠. 그쵸? 자, 그럼 설명을 해줄게요. 저는 하얗고 한 크기는 이 정도? 딱 요 안에 들어오는 요만한 하얗고 그 털 복실복실한 개 있죠. 무슨 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털 복실복실해가지고 엉덩이 막 이렇게 완전 귀염뽀짝해가지고 진짜 막 멍멍 위를 막 뿜뿜 하면서 그 엉덩이 막 시룩시룩 하면서 아장아장 걷는 그 개 있죠. 그 하얀 개. 그 개가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I like the dog. 나는 그 개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제가 아까 I like a dog 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개의 이미지는 정말 뭐 아무 개였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주고 I like the dog 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요만하고 털 복실복실 하얗고 엉덩이 막 걸을 때 아장아장 걷는 그 개가 떠오르죠. 그때 쓰는 거예요. 덜을 쓴다는 건 뭐예요? 그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같은 대상을 공유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 like the dogs 라고 나는 그런 종류의 개들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하얀 그 아장아장하는 그 개들 여러 마리가 막 수십 마리가 막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그때 쓰는 게 I like the dogs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이해되죠? I like a dog, I like dogs, I like the dog, 그다음에 I like the dogs 이렇게 다 되죠? 마지막 5번째, 이 문제의 5번째. 정말 이렇게 쓰는 사람 정말 많아요. I like dog이라고 그냥 쓰는 사람 정말 많은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어나 덜을 꼭 붙여서 쓰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판단을 하지 않지만 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항상 주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자, 제가 명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뭐라고 했어요?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셀 수 있으면 셀 수 없으면 s 꼭 붙여야 된다고 했죠. 자, dog. 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셀 수 있죠? 분명히 셀 수 있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셀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5번째 문장에는 셀 수 있다는 의미의 어도 안 붙어 있고 s도 안 붙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셀 수 없다는 뜻이야. 개를 셀 수 없어요. 언제 셀 수 없을까요? 맞아요. 고기일 때 셀 수가 없어요. 고기 덩어리잖아요. 덩어리진 거는 자르면 두 덩어리 되고 이렇게 얘는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고 어나 더나 s를 안 쓰고 그냥 I like dog 이라고 하면요. 나는 개고기 좋아해 이런 뜻이 돼요. 완전 의미가 달라지죠. 나는 애견인이야. 나는 개 좋아해. 우리 집에 애완동물이 있거든.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I like dog 라고 하면 나는 개고기 또 좋아해 이런 뜻이 돼요. 개고기 먹는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먹을 수도 있죠. 개고기 우리의 문화인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저는 안 먹지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건 그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다. 먹고 안 먹고 나쁘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와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를 쓰고 덜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나는 학교에 간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학교에 간다. 너무 쉽죠? 나는 학교에 간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그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어. 자, 뭐죠? I go to school이죠. I go to school. 근데 I go to a school은 안 될까요? 아니면 I go to the school 안 될까요?
이제 헷갈리죠? 방금 전에 나 학교 간다 하면 그냥 I go to school인데 방금 전 갑자기 내가 붙이면 안 돼요? 아니면 더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정확하게 알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방금 전에 했던 어와 더를 잘 생각해보세요. 자,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답은 1번이에요. I go to school이에요. 스쿨에 더 붙이면 안 돼요. 자, 학교에 뭐하러 가죠? 학교에 밥 먹으러 가죠.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는데 학생들한테 학교에 왜 가? 그러면 학교 진짜 공부도 안 하면서 선생님 저 공부하러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공부를 하러 가? 너 학교에 급식 먹으러 가잖아.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제가 한마디 더 하죠. 자, 잘 생각해봐. 너가 오늘 너 학교에 갔을 때 아침에 학교 딱 도착하자마자 오늘 급식이 뭘까가 궁금하니? 아니면 오늘 수업 시간에 뭘 배울까가 궁금하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 다 아무도 대답을 못해. 자, 학교는 급식 먹으러 가는 곳이죠. 자, 학교라는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진 배우는 곳이죠. 배우는 목적을 가진 그 장소에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I go to school 이라고 쓰잖아요. I go to school 이라고 쓰면 거기는 그 school이라는 건물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부하러 간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I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I go to school 이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I go to school 이라고 얘기를 하면 레나 아직 학교 다니는구나, 아직 공부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school 앞에 어도 안 썼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이것만 일단 할게요. school이라고 아무것도 안 붙이고 간사를 안 쓰고 쓰면 공부하러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I go to school, 공부하러 학교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더는 뭔가 I go to a school 하면은 그냥 학교를 간 거예요. 공부하러 간 건 아니겠죠. 붙였으니까 school 어떤 학교라는 건물에 간 거예요. 공부하러 간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졸업을 했는데 졸업 증명서를 떼야 돼요. 그래서 졸업 증명서를 떼러 갔어요. 공부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닌 저를 모르는 사람이 야 너 어제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제가 I went to a school yesterday 라고 하면은 나 어제 학교에 갔어 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 머릿속에는 레나가 어제 학교를 갔는데 공부하러 간 건 아니고 뭔가를 하려고 학교를 갔네 이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더를 쓴다. I go to the school 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얘기를 내가 무슨 서류를 내야 되는데 학교 뭐라고 하죠? 졸업증명서 떼가지고 오래. 그래서 언젠가 학교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언젠가 나눈 적이 있어. 그리고 어디 학교를 가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친구한테 친구가 Where did you go yesterday? 라고 했을 때 I went to the school 이라고 하면은 그때 얘가 그 졸업증명서 떼러 간다고 했던 그 학교 나한테 얘기했던 그 학교 갔다 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되셨나요? 더, s 안 쓰는 거 되게 차이가 있죠. 쓰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 차이가 생겨요. 한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가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말을 할 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역회사를 다녀요. 무역회사에서 막 이메일을 쓰는데 무역회사에서는 막 물건이 엄청 막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이 펜을 팔아요. 이 펜을 파는데 뭐가 있을까? 우리가 정말 좋은 펜이 있어. 그 펜이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든 펜이 있어. 근데 그 펜이 얼마냐면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든 펜이 있어 할 때는 펜을 썼다가 두 번째 문장 만들 때 더 펜을 써야 되죠. 왜냐면 이 펜을 팔 거니까. 근데 그 두 번째 문장에다가 펜을 써버리면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든 펜 아니고 다른 펜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어랑 더 이거 정말 쓰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on, 더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해놓고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더는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쓰임이 있어요. 처음 얘기하더라도 더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거를 외워놓고 나중에 이제 관사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는 셀 수 있는 게 하나일 때 처음 말할 때 쓴다.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 정보가 없을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더는 두 번째 말할 때 혹은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서 듣는 사람이 아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쓴다 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품사 끝났어요. 이제 품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복습. 품사는 단어를 비슷한 의미와 특징을 가진 애들을 묶어놓은 애들을 품사라고 부르고, 총 레나의 수업에서는 총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름, 명사. 셀 수 있다 없다 정말 중요하다. 셀 수 있을 때 S, 셀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쓴다. 두 번째 대명사, 인칭대명사, 지지대명사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인칭대명사, 지지대명사 꼭 달달달 나올 수 있게. 세 번째 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있고, 비동사는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비동사 뒤에 나, 부정문, 비동사면 앞으로 의문. 일반 동사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동사 뒤에 s나 es, 3인칭 동사에 3인칭 주어,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동사 뒤에 s나 is,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애들 3인칭 단수가 아닌 애들일 때는 일반 동사 원형 그대로 쓴다. 다음에 부정문은 찐따 도우미 don't, doesn't 플러스 동사 원형. 의문문은 do, does 맨 앞에 주어 동사 원형. 비동사로 물어보면 비동사로 대답한다. do, does로 물어보면 do, does로 대답한다. 한 가지 더, 비동사, 일반 동사 절대 섞어 쓰지 않는다. never, 절대 섞어 쓰지 않는다. 오늘부터 섞어 쓴 사람은 찐찐따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섞어 쓰지 않는다. 단, ing나 ed를 붙였을 때는 두 개가 같이 쓰일 수 있다. 그 정도 하면 동사 끝! 꾸미는 애 형용사, 부사 있는데 형용사는 명사만 꾸민다. 부사는 나머지 다 꾸민다. 전치사, 명사 앞에서 위치, 장소, 방법, 시간 등을 나타낸다. 동사랑 같이 외우자. 접속사, 연결해주는 애. 연결시킬 때는 같은 대상을 연결시켜준다.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형용사면 형용사, 문장이면 문장. 이렇게 같은 대상을 연결한다. 감탄사 외울 필요 없고, 다음에 마지막 관사, 제일 중요한 거 on, 더 쓰임. 아까 제가 문장 만들어준 거 있죠. 개를 좋아해 라는 그 문장과 학교를 간다 라는 문장으로 연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이제 그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문장의 형식. 왜 문장의 형식이 중요한가? 왜 영어는 문장의 형식이란 게 있지? 왜 오형식이라는 게 있지? 이걸 왜 외워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복습하고 나중에 봐요. 안녕.